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은 6화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제 수학이랑 국어 얘기를 할 건데요. 다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지난 시간 5화 보고 오셨겠지만은 오늘 이 6화 수학 국어 얘기를 할 때는 뭐랑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학이랑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얘기할 수학 국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 사회랑 수학 국어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잘 이제 숙지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해요. 자, 시작합니다. 일단 수학 얘기부터 할 건데, 솔직히 말하면 수학이랑 국어는 또 똑같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수학만 잘 이해하시면 국어는 제가 길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수학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쉽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세상에는 제가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얘기할 때 못 알아들으면 어디 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학이랑 사회에서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수학이랑 국어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과학이랑 사회는 공통, 선택 이런 개념이 없죠. 그냥 물원이면 물원이고, 그 다음에 생륜이면 생륜이에요. 그런데 수학은 아시다시피 1, 2는 공통이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요 세 개만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수학에서 말하는 표준 점수는 사실은 두 개의 합입니다. 공통 표준 점수가 따로 있고, 이제 수원, 수투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 표준 점수가 따로 있습니다. 확통, 미적, 기하. 표준 점수를 두 개를 따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마지막에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표에는 그냥 표준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숫자가 공통 표준 점수와 선택 표준 점수를 더한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통 표준 점수랑 선택 표준 점수는 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먼저 공통 표준 점수부터. 공통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과학이랑 사회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일단 이제 Z 공통부터 보죠. 원점수에서 당연히 공통의 원점수입니다. 참고로 이제 수학에서는 공통이 74점입니다. 74점 만점에 몇 점 받았냐? 그 점수가 여기 원점수 공통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의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공통 과목은 똑같은 걸 보니까 그게 평균이 몇 점이냐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Z 공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100 더하기 25 곱하기 Z 공통. 그리고 여기다가 100분의 74를 곱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맞으면, 공통을 평균 점수 받으면, 공통을 평균 점수를 받으면 몇 점 나온다? 74점이 나와요. 74점이. 우리 지난번에 이게 과학이랑 사회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 받으면, 그러니까 평균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몇 점 나온다고 그랬죠? 50점 나온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면 못하시면 알 수 없고,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과학이나 사회는 원점수가 50점짜리잖아요. 원점수가 50점짜리. 그러면 평균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50점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수학에서 공통 과목은 원점수가 74점짜리란 말이에요. 원점수가 74점짜리. 그러니까 평균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74점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평가원에서.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고요. 문제는 이제 선택입니다. 자, 선택은 26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확통 선택자랑 미적 선택자랑 기하 선택자랑 뭐가 달라요? 보는 과목이 다르죠. 그러니까 확통을 보는 학생은 미적은 안 봐요. 그죠? 미적을 보는 학생은 기하는 안 봐요. 기하를 보는 학생은 확통은 안 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난이도 문제가 생깁니다. 난이도 문제. 그러니까 확통, 미적, 기하 중에 뭐 어떤 과목은 좀 쉽게 나올 수 있고 어떤 과목은 어렵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이제 제가 지난번 시험 때 뭐라고 그랬죠? 난이도를 어떻게 예측하냐?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예측 못한다. 물론 이제 수학은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난이도가 다르다는 거죠. 다시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는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지를 보기 때문에 난이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선택 과목인 확통, 미적, 기하는 보는 학생들이 다 다르니까 난이도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즉, 예를 들면 확통도 만점이 26점이고 그 다음에 미적도 만점이 26점이고 기하도 만점이 26점이에요. 자, 그런데 난이도가 들쑥날쑥해.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점 받았어요. 자, 확통 20점, 미적 20점, 기하 20점. 그럼 이 학생들한테 원점수는 똑같지만 표준 점수를 똑같이 주는 게 합리적이냐? 그럴 리가 없죠. 공정하냐?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논리는 똑같아요. 어려운 과목을 잘 보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쉬운 과목을 잘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선택 표준 점수를 구할 때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 공식 보시면은 100 더하기 25 곱하기 Z선택 곱하기 100분의 26. 이 말은 평균을 받으면 26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선택 표준 점수를. 그런데 이 Z선택을 구할 때 뭘 하느냐? 원점수를 조정을 합니다. 자, 위에 공통 보시면 공통은 그냥 원점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선택은 그냥 원점수가 아니고 조정 원점수입니다. 조정 원점수. 그럼 이제 이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난이도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난이도를 가지고. 뭐 조정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도 당연히 평가원에서는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 공개했어요. 공개. 평가원 홈페이지 가면 누구나 공식을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본다고 이해하는 건 아니죠.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보는 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선택 과목, 즉 확통, 미적, 기하 얘기지 수원, 수투 얘기가 아닙니다. 수원, 수투는 얘기할 게 없어요.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보기 때문에. 자, 그럼 확통, 미적, 기하 중에 뭐 어렵게 출제된 과목이 있을 거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쉽게 출제되는 과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울수록 평균이 낮아지겠죠. 쉬울수록 평균이 높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어렵게 출제되는 선택 과목은 선택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이고 쉽게 출제되는 선택 과목은 선택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얘기예요. 어려운 시험을 잘 보면 더 대우를 높게 해줘야 되고 똑같이 잘 봤어도 쉬운 시험을 잘 보면 대우를 낮게 해주는 거죠. 아니, 여러분 똑같이 금메달인데 올림픽 금메달이 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있고 전국체전 금메달이 있잖아요. 아니면 동네 체육대회 금메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이랑 동네 체육대회 금메달이랑
똑같은 금메달이니까 점수를 똑같이 줘야지. 이게 말입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정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업계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이나 동네 축구대회 금메달이나 똑같은 금메달이니까 똑같이 대접을 해줘야지 라는 개소리를, 개소리라고 해도 뭐 삐처리 안 하겠죠. 그렇죠. 제 채널이니까. 이런 개소리를 서슴지 않고 내뱉는 인간들이 있어요. 놀랍죠. 매우 놀랍습니다.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저처럼 당연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분들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지구 평평설, 지구는 평평하다, 뭐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한국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은 안타깝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서 이제 시험마다 난이도가 다를 것이다. 그러면 똑같이 다 맞았다 하더라도 어렵게 출제된 과목을 다 맞으면 선택 표현 점수가 더 높게 나올 것이고, 쉽게 출제된 선택 과목을 다 맞으면 선택 표현 점수가 낮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런데 지난주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과학이랑 사회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예상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물화생지 원 4과목 중에 올해 수능에서 뭐가 제일 어렵게 나올까? 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탐, 생윤, 윤사, 한지, 세지, 동사, 세사, 그 다음에 경제, 정법, 사문, 이렇게 9개 죠, 그죠? 자, 이 9개 중에서 올해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게 나오고 어떤 과목이 제일 쉽게 나올까요? 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다 모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중에 뭐가 제일 어렵게 나올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험이 미적이 가장 어렵게 나왔고 확통이 가장 쉽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통계적 팩트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 수능에서도 미적이 가장 어렵게 나올 것 같고, 예상일 뿐이니까요, 확통이 가장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영향을 주는데, 과학 사회에서는 난이도를 예상을 못 하는데 수학에서는 난이도를 예상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 진짜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학생 수준. 지난 시간에 과학이랑 사회는 학생 수준이 제가 되게 여러 번 강조를 했잖아요. 못하는 학생이 많은 과목 유리하다. 기억나시죠, 그죠? 잘하는 학생이 많으면 불리하다. 그런데 수학은 안 그렇습니다. 수학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써놨죠. 못하는 학생이 많건 잘하는 학생이 많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조정을 하기 때문이죠. 조정. 아니, 과학 사회는 조정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수학은 조정을 해요. 원점수를 조정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준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모를까? 평가원에서 공식을 다 공개를 했는데 그 공식을 잘 뜯어보면 학생 수준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아니, 제가 누가 저한테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제가 그 공식을 보니까 학생 수준은 영향을 안 주는구나 알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수학생들도 다 잘 아시죠. 수학생들이야 뭐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서도 막 이렇게 떠든 사람도 있어요. 모르면 좀 닥치고 계시라고요. 제발. 나대지 말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과학이랑 사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난이도와 학생 수준.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수학이랑 뭐 뒤에 얘기할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국어는 난이도 하나만 영향을 줍니다. 난이도 하나. 학생 수준은 영향을 안 줍니다. 오로지 난이도. 아시겠죠?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 얘기를 좀 해야죠. 뭐 저는 뭐 항상 숫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댓글창에도 뭐 유튜브 댓글창 저도 뭐 다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보거든요. 인기 순서대로 댓글창에도 보면은 이제 메신저인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냥 통계적 사실에 기반해서 그냥 팩트를 얘기할 뿐이니까. 뭐 그렇죠. 원래 이제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그 2023년 3월에 치러진 그 고3 학력평가,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을 한 건데요. 수학 그에 대해서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표를 보시면요.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상적인 상황. 실제 상황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채점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팩트들을 공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울시가 공개한 그러니까 진짜 팩트들은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 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숫자들은 제가 그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추론을 한 겁니다. 추정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일단 볼게요. 수학은 뭐 다 아시겠지만 원점수 기준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통이 74점이고 선택이 26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과 선택이 퍼센트로 따지면 이제 74%에 2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뭐 있겠죠, 그죠? 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었냐? 100점 만점에 28.79였습니다. 이거는 팩트. 자, 그 다음에 미적을 선택한 학생은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48.67이었습니다. 역시 팩트. 20점 차이 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은 30.84. 옛날에는 이 기하 선택자들의 평균이 미적이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확통이랑 비슷하죠, 그죠? 자, 요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3개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뭐 확통이 28.79, 미적이 48.67, 기하가 30.84라는 거는 공통이랑 선택을 합친 거예요. 공통 선택 합쳐서 평균을 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제가 표준 점수 계산할 때 공통 표준 점수랑 선택 표준 점수를 따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뭘 공개했었어야 되느냐? 공통만 따로 평균 낸 거랑 선택만 따로 평균 낸 거도 공개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공개를 안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런데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이상적인 상황. 자, 만약에 확통 선택자가 전체 평균이 28.79인데 그럼 공통 평균이 있고 선택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상적이라면 어떻게 나뉘어야 되느냐? 74대 26으로 나뉘어야 됩니다. 왜? 아니, 애초에 문제 배점이 74대 26이잖아요. 공통이랑 선택의 배점이 74대 26이니까 여기서 이상적이란 건 난이도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통이랑 확통, 그 다음에 미적, 기하가 다 난이도가 똑같은 거예요. 이상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확통 선택자의 전체 평균이 28.79인데 이게 74대 26으로 나뉘어져서 확통 선택자들의 공통 평균은 21.3, 확통 선택자들의 선택 평균은 7.49. 요렇게 나오면 이상적인 겁니다. 같은 논리로
미적 선택자들의 평균은 48.67인데 이것도 이상적이라면 74대 26으로 나뉠 거예요. 그러면 미적 선택자들의 공통평균은 36.02, 미적 선택자들의 선택평균은 12.65. 이러면 이상적이고요. 그 다음 기하 선택자들도 전체 평균은 30.84지만 이상적이라면 기하 선택자들의 공통평균은 22.82, 기하 선택자들의 선택평균은 8.02. 즉 여기 제가 진하게 칠한 74대 26. 모든 확통이건 미적이건 기하건 전부 다 74대 26으로 나누어진다면 다 맞은 학생의 표준 점수는 157점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난이도가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아니 난이도가 똑같으면 확통이건 미적이건 기하건 공통이건 다 난이도가 똑같이 나오면 이렇게 74대 26으로 다 나온다니까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분 보시기에 미적 선택자들이 수학을 제일 잘하죠, 그죠? 확통 선택자들이 수학을 제일 못합니다. 하지만 만점자의 표점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아니, 이 제도 자체는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든 거라니까요.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지능이 부족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개소리를 해대는 것 뿐이지 제도 자체는 잘 만들었다고요. 아주.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난이도가 모두 동일하다는 이상적인 상황 하에서만 이렇고, 자, 이제 현실을 보시죠. 현실은 어떠냐면은 여기 역시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6개로 늘었죠. 그죠? 자, 평균은 똑같이 발표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 맞았을 때 표준 점수인데, 이번에는 미적을 선택해서 다 맞았으면 표준 점수가 15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하를 선택해서 다 맞았으면 표준 점수가 154가 나오고, 확통을 선택해서 다 맞았으면 다 맞았지만 150점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있는 기하는 빼고 미적이랑 확통을 비교하면 무려 9점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이 다 맞았는데 표준 점수는 9점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확통이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결론이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딱 하나. 이번 시험이 확통이 너무 쉬웠기 때문이에요. 증명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죠. 아까 제가 이제 확통 선택자들의 평균이 28.79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공통이랑 선택으로 갈라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이 숫자들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정한 겁니다. 근데 거의 맞을 겁니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약간의 오차는 나올 수 있지만, 자, 확통 선택자들이 28.79입니다. 그런데 공통 점수는 15.33이에요. 다음 선택, 여기서는 확통이겠죠. 확통이 13.46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면 53대 47입니다. 53대 47. 자, 그에 반해 미적 같은 경우는 미적 선택자들의 공통 평균은 37.3이에요. 그런데 미적 선택자들의 미적 점수는 11.37입니다. 77대 23이에요. 조금 해석이 어려우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공통 점수만 보죠. 그러니까 전체 점수 보지 말고요. 공통 점수만 안 보자고요. 왜? 공통 점수는 똑같은 시험지니까. 자, 똑같은 시험지인데 확통 선택자들은 평균이 15.33이에요. 15.33. 그런데 미적 선택자들은 평균이 37.3입니다. 점수가 2.5배입니다. 2.5배. 그럼 이 두 숫자를 가지고 미적 선택자들이 훨씬 더 수학을 더 잘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5배입니다. 점수가. 자, 그런데 선택 점수를 보자고요. 확통 선택자들의 확통 평균이 13.46이에요. 그런데 미적 선택자들의 미적 평균은 11.37입니다. 확통이 오히려 점수가 높네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공통 점수로 보면은 미적 선택자들이 2.5배 수학을 잘해요. 그런데 선택만 놓고 보면 미적 선택자들의 점수가 오히려 낮아요.
미적 선택자들은 11.37이야. 근데 확통 선택자들은 13.46이에요. 왜 이런 일을 보여줬을까요? 아니, 미적 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한다니까? 근데 왜 미적 점수는 이 모양이냐고. 이유는 딱 하나죠. 미적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자, 확통 선택자들은 공통이 15점이에요. 그런데 선택은 13점이에요. 미적보다 더 잘 나왔다고 점수가. 왜 잘 나왔겠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확통이 너무 쉬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잘 봤어도 확통을 잘 본 건 너무 쉬운 시험을 잘 본 거기 때문에 안 쳐주는 거예요. 근데 미적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잘 봤으면 잘 쳐주는 겁니다. 매우 공정하죠. 그래서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가 9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한다면 계속 확통이 불리하다고 떠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2023년 3월 학력평가 얘기고, 뭐 학력평가는 어차피 뭐 진짜 수능이 아니니까. 자, 진짜 수능 한번 볼까요? 그 확통 미적 기하 체제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수능이 2번 있었습니다. 이제 2021년 11월 시험은 미적 기하가 둘 다 맞았을 때 147점씩 나왔고요. 확통은 14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점 차이 났죠. 3점 차이. 그 다음에 2022년 11월 수능은 미적이 145, 확통 기하가 142. 역시 3점 차이 났네요. 이제 3점 차이 났다는 얘기는 3점 차이 나는 정도로 미적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확통이 쉬웠고. 그런데 다시 앞으로 가서 이번 2023년 3월에 치러진 학력평가는 9점 차이 날 만큼 미적이 어려웠고 확통이 쉬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담았건, 확통을 담았건, 미적을 담았건, 기하를 담았건 표준 점수가 똑같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럼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려면 난이도를 똑같이 내야 돼. 미적이랑 확통이랑 기하랑. 근데 평가원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학에서 원점수로는 다 똑같이 만점인데 표준 점수가 다른 이유는 학생들의 수학 실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수학 실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학, 사회랑 수학, 국어는 다릅니다. 그냥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적이 어렵게 출제되었고 확통이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이유밖 그 하나예요. 그 하나. 만약에 뭐 절대로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확통이 어렵게 나오고 미적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 확통이 불리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되게 궁금하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있죠. 극히 일부지만. 뭐 항상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지만 미적 선택자가 유리하고 확통 선택자가 불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이제 수능에서 수학의 표준 점수 산출 방식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무식한 건 알겠는데 무식한 걸 나 무식해요 이렇게 떠들고 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이랑 사회는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수학이랑 국어는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없습니다.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없다고요. 없습니다. 자, 그럼 왜 평가원은 미적을 어렵게 확통을 쉽게 출제하는가? 되게 당연한 이유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적을 선택하는 애들이 수학 잘하고 확통을 선택하는 애들이 수학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아까 보셨죠? 자, 만약에 미적을 쉽게 내.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시험을 잘 봐요. 그럼 변별이 안 돼요. 반대로 확통을 어렵게 내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확통을 어렵게 내라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평가원에 뭐 평가원에서 이 동영상을 뭐 볼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그러니까 평가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욕먹기 싫으면
무식하고 멍청한 인간들이 평가원 욕한단 말이에요. 그 평가원 다 잘 알고 있다니까요. 무식하고 멍청한 인간들이 자기네들 욕한다는 거. 근데 평가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닥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확통을 어렵게 내면 된다니까. 그럼 그냥 끝나요.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확통을 어렵게 출제하면 반대로 변별이 안 되죠.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변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원장이면 저는 안 참습니다. 제가 평가원장이면 저는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난이도 똑같이 낼 겁니다. 근데 이걸 난이도를 똑같이 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 확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뭔 상관이야?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우리 평가원장님들은 다 교수님들이고 자기네들이 욕먹는 것보다 자기네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교육적 가치가 더 중요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욕먹는 걸 감수하고 지금 체제를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다. 뭐 확통을 어렵게 내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평가는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수학 얘기는 다 했고요. 뭐 최종 정리는 뒤에 가서 또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조금 어차피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랑 비슷한데요. 역시 이제 공통 표현 점수, 선택 표현 점수 따로 계산하고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난 이건 좀 불만인데. 아까 제가 수학이 공통이 74고 선택이 이제 26이라고 그랬잖아요. 국어는 공통이 76이고 선택이 24입니다.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둘 다 75, 25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배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달라요. 76에 24.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선택 과목이 화작이랑 언매가 있잖아요. 이 둘 중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은 선택 표현 점수가 높게 나오고 쉽게 출제되는 과목은 선택 표현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단 이거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선택원 점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2023년 3월 학력평가 보면요. 자, 팩트. 화작 선택자의 전체 평균은 52.14였고요. 언매 선택자의 전체 평균은 61.61이었습니다. 한 9.5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즉 공통이랑 뭐 화작이랑 언매랑 난이도가 전부 다 똑같았다면, 그러면 이제 화작 평균 점수가 76대 24로 갈라질 거고 언매 평균도 76대 24로 갈라지겠죠. 배점처럼. 만약에 그랬다면 화작을 다 맞으나 언매를 다 맞으나 똑같이 표준 점수는 145가 나옵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이제 2023년 3월 학력평가의 경우 그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화작을 다 맞은 학생은 143이 나왔고 언매를 다 맞은 학생은 146이 나왔어요. 3점 차이 났죠. 이유는 요 3점 차이 날 만큼 언매가 어려웠고 화작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딱 하나.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11월에는 이제 2점 차이 났고요. 언매가 어려웠습니다. 2022년 수능은 4점 차이 났네요. 역시 언매가 어려웠습니다. 2023년 수능, 뭐 11월에 치러질 수능도 아마도 언매가 어렵고 화작이 쉽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차이가 날 겁니다. 몇 점 차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국어에서 똑같이 만점인데 왜 표현 점수가 다르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순히 언매가 어렵게 화작이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거는 사실 저는 가능성이 있다 봐요. 평가원에서 화작을 아주 어렵게 내고 언매를 아주 쉽게 내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뭐 역시 또 극히 일부지만 언매가 유리하고 화작이 불리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학이랑 국어는 유불리가 없어요. 유불리가. 아니, 과학이랑 사회는 유불리가 있다니까요. 자, 왜 평가원은 언매를 어렵게 화작을 쉽게 내냐? 뭐 똑같죠.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국어를 잘하고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국어를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국어는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난이도를 똑같이 맞춰도 괜찮다고 봐요. 왜? 어차피 한 3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 평가원 입장에서 왜 3점 차이 가지고 쓸데없이 욕을 먹어요? 똑같이 맞추면 되지. 그러니까 수학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수학 실력이, 그러니까 미적 선택자랑 확통 선택자랑 수학 실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똑같이 내는 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어의 경우에는 엄매 선택자랑 화작 선택자랑 실력 차이가 나죠. 나는데 많이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화작을 좀 어렵게 내고 엄매를 약간 쉽게 내고 이렇게 맞출 수 있거든요. 수학은 교육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안 맞추는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어는 뭐 맞춰도 되는데 이 정도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좀 의심하고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맞추는 게 아니고 못 맞추는 거 아닌가 난이도를 뭐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이 누칼이죠. 누칼이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자 수학 얘기부터 할게요. 자,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만 전부 다 만점이 26점이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만점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원점수가 똑같을 자신만 있으면 무조건 미적해야 돼요. 뭔 소리냐? 잘 들으세요. 자, 확통을 다 맞는 학생이 있어요. 26점 맞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미적을 선택해도 다 맞을 수 있다. 똑같이 26점 받을 수 있다. 아, 그러면 당장 바꿔야죠. 왜 확통하고 있어요? 미적해야지. 근데 이게 만점자 입장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자, 확통을 20점 받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만약에 미적을 20점 받을 수 있다. 그럼 바꿔야죠. 점수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점수를 똑같이 받을 수만 있으면 무조건 미적해야 돼요. 확통을 14점 받는 학생이 있어. 근데 미적해도 14점이야. 그럼 미적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런 학생이 있냐고요. 없어요. 아니 확통 26점 받는 학생이 있죠. 당연히 어딘가에. 근데 그 학생이 미적 선택하면 26점 받냐고. 못 받는다니까. 왜? 미적에도 26점 받는데 왜 확통을 하고 있겠냐고. 지금까지 걔가 바보도 아니고. 난이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확통을 26점 받으면 미적하면 26점 못 받아요. 이해가세요? 확통을 20점 받으면 미적은 20점 못 받는다니까. 아니 받을 수 있으면 바꾸라고 당장. 확통을 14점 받아.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이 미적 14점 받을 수 있냐고. 못 받는다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징징거릴 일이 아니다는 거지. 제 말은 뚝하려? 바꾸라고. 원점수를 똑같이 받을 자신 있으면 바꾸라고요. 당장. 자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확통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바꾼 학생들도 있어요. 왜? 자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 아, 내가 지금 확통해서 한 2개 틀리는데 미적도 열심히 하면 2개 틀릴 수 있겠다. 아, 그럼 당연히 바꿔야죠. 안 바꾸는 게 바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이제 수능이 딱 2번 치러졌지만 그 2021년 11월에는 확통 선택자가 51.7%였는데 2022년 11월에는 이제 48.2%로 감소했습니다. 뭐 기하도 감소했고 이제 그만큼 미적이 증가했죠. 자신 있는 거지 뭐. 바꾸세요. 아무도 바꾸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하면서 징징거리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징징거리면 안 되죠. 못 바꾸면. 그러니까 바꿀 능력이 안 돼서 못 바꾸면서 징징거리면 이게 지능이 부족한 걸로 인식돼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마찬가지. 자, 화작이랑 엄매는 둘 다 만점 24점짜리 시험이거든요. 자, 만약에 화작을 다 맞는 학생이 있어. 근데 그 학생이 나 엄매도 다 맞을 수 있다. 바꾸라고. 바꾸라고. 꼭 다 맞을 필요도 없어. 나 화작하면 2개 틀리는데 뭐 2점짜리 2개 틀리는데 엄매해도 2점짜리 2개 틀린다. 바꾸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점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점수가 동일하면 무조건 엄매가 표준 점수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점수건 간에. 그러니까 똑같은 원점수를 받을 자신이 있으면 무조건 엄매를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럴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엄매를 하고 있죠. 지금 화작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화작하면 몇 점 나오는데 엄매하면 그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실력에 걸맞는 표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징징거리면 무식하다는 소리밖에 못 듣는다고. 징징거리지 말란 얘기죠. 실제로 화작 엄매도 보면은 2021년 11월에는 화작이 70%, 엄매가 30%였는데 2021년에는 화작이 64.9, 엄매가 35.1입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수학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뭐 띠꺼우면 미적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통하는 학생들한테 띠꺼우면 미적해! 그 다음에 화작하는 학생들한테도 띠꺼우면 엄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확통을 하는 학생들이 미적으로 간다? 그건 쉽지 않죠. 그죠? 현실적으로. 실제로 잘 안 가죠. 근데 화작하는 학생들한테 엄매 가! 이러면 실제로 갑니다. 많이 가요.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거예요. 화작 엄매, 국어 쪽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화작은 계속 줄고 엄매는 계속 늘 거예요. 만약에 평가원이 계속 난이도를 이런 식으로 낸다면.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거죠. 근데 수학은 안 그래요. 수학은 아무리 이게 미적을 어렵게 내고 확통을 쉽게 내도 그러니까 확통해서 미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가! 띠꺼우면 가!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가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수학도 지금 미적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뭐 미적이 영원히 늘 수는 없을 거고, 수학에서는. 근데 국어에서 엄매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뭐 이제 다 말씀 다 드렸으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뭐 지난 시간 말미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과학이랑 사회는 똑같다. 그 다음에 수학이랑 국어도 똑같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 오늘 하는 얘기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과학이랑 사회는 뭐가 있다? 유불리가 있다. 못하는 학생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뭔 소리는 안 했어요. 난이도 얘기는 전혀 안 했잖아요. 난이도는 모르니까. 근데 학생 수준만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과학이랑 사회는 학생 수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죠. 근데 그에 반해 수학이랑 국어는 학생 수준이 무의미해요. 원점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건 난이도인데, 난이도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국어는 엄매가 어렵게 나올 거고, 수학은 미적이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으로 가라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 다음에 국어도 엄매로 가시라고요. 징징거리지 마시고. 뭐 징징거리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쁜 말만 들어요.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팩트고요. 통계적 사실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그리고 이 공식은 전부 다 평가원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본인이 직접 해석해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가치 판단은 잘 안 하잖아요. 이 채널에서.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가치 판단이 아니고 그냥 수학적 팩트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각자 그러니까 수학이랑 국어는 유불리는 없다. 난이도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근데 본인이 미적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으면 미적해라. 엄매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엄매해라.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매우 공정한 시험이다. 매우 공정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전혀 뭐 이게 세상에서 우리 흔히 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유리하네, 누가 뭐 확통 선택자가 불리하네, 화작 선택자가 불리하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옛날 그분들이 이제 수학 가형을 보고 대학을 갔는지 나형을 보고 대학을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런 개소리를 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좀 취재를 좀 잘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하죠, 그죠? 뭐 요즘 기자분들은 취재를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렇네요. 뭐 어쨌든 뭐 다들 열심히 살자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제는 뭐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뭐 또 재밌는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6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영이었습니다.